그러면 오늘 6월 12일 9일야 정리하기 전에 어저께 형님들 성적표 성적표 한번 형님들 그래도 보고 가야죠. 매번 자, 어저께 저희가 강승부였죠. 강승부 조합인데 어저께 강승부 요코하마 승의 NC 일마엔 무난하게 정배 게임들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걸로 묶어가지고 어저께 강승부. 근데 우리가 타 방송에 강승부보다는 저희가 형님들 배당이 높죠. 뭐 타 방송 같은 경우에 강승부 뭐 1.89배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형님들 그래도 뭐 그렇게는 안 줍니다. 강승부를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선택이고. 오늘 어저께 형님 하여튼 요코하마 승의 NC 일마엔 요거 형님들 깔끔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서브 조합이었죠. 서브 조합. 제가 형님들 역배를 강승부에 드리기가 조금 형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강승부에 형님들 역배를 잘 안 넣어드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역배가 들어가 있는 강승부 조합을 베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역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서브 조합에다가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형님들 역배입니다. 어제 역배는 세이브 역배의 히로시마 승. 깔끔했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가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는 페이스였기 때문에 어저께는 이 세이브 역배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이브 역배의 히로시마 승까지 해가지고 히로시마 연장 승리 거뒀고요. 요거 어저께 3.1배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요거 깔끔했죠 형님들. 이제 형님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분석 방송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형님들 이거 멤버십 열릴 때까지 내가 칼 갈고 있었고 이제 진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 또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 조합이고 어저께 제가 단폴로 추천해드렸던 거는 어저께 KT랑 롯데 어저께 단폴이 있었는데 그건 어저께 점오로 7점 나는 바람에 어저께 안 됐고. 자, 오늘 아침 또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강승부. 와 형님들 쫄았습니다. 오늘도 샌프란시스코 1마인승의 유용 매치 언더. 형님들 요거 인정하시죠? 샌프란시스코는 오늘 그 일루수 그 새끼 이름 뭐고 금마 형님들 초등학생도 안 하는 실수해갖고 이기고 있다가 경기 터질 뻔했는데 8회 9회에 샌프란시스코가 몰아서 점수를 내면서 1마인까지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샌프란시스코 1마인의 유용 매치 언더. 유용 매치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오늘 피터슨 왕봉했죠. 저 어저께 피터슨 던지는 경기라 가지고 8.5점이라면 이거 언더 가능하다. 그걸로 해서 어저께 강승부 메인에다가 유용 매치 언더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피터슨이 완봉하면서 들어왔습니다. 2.6배. 형님들 깔끔했고 요거. 피터슨 던지는 경기는 형님들 솔직히 매치 언더든 매치 뭐 한번 노려볼만 하죠 사실. 자, 그 다음 메이저리그 서브 조합입니다. 근데 형님들 여지 없어요. 자, 요거 어저께 메이저 서브 조합 유용 양키스 1마인승의 필라델피아 오버 깔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오늘 오버 났고요. 그 다음에 양키스가 오늘도 개 털면서 2.8배 서브 조합도 오늘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형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 단폴 형님들 단폴 좀 하시라고 단폴도 어저께 제가 챙겨서 넣어드렸는데 단폴 형님들 휴스턴 1마일승 1.9배 단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형님들 데이터를 구매하신 형님들은 여지없다. 여지없다. 어제는 여지없었다. 요즘 형님들 뭐 교류전이라서 지금 이게 좀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교류전 끝나고 나면 더 많이 조합은 들어오지 싶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하여튼 잘 가고 있습니다. 야, 현웅이하고 영빈아,
너희 데이터 다 받았지? 현웅이하고 영빈이. 현웅이하고 영빈이하고 다 받았나? 혹시 요 후원하시는 분들 쪽지로 오늘 데이터 낮 것만 좀 보내줄 수 있나? 내가 저녁 건 내가 보낼게. 우리 이거 시스템을 조금 구축을 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 내한테 카톡 주면 형님이 또 먹을 거랑 또 커피랑 이런 것들 좀 챙겨주고 할 테니까 너희 형님 이거 너희 좀 이거 쪽지 혹시 보낼 수 있는 사람 있겠나? 안 되면 말하고 안 되면 내가 보내면 되고. 되는 사람 있으면 말해도 안 되면 내가 보낼게. 그럼 영빈아 네가 오늘 한번 보내볼래? 저기 지랄 형님부터 오늘 하루 한번 네가 보내봐봐. 연습한다 생각하고. 자 푸딩이 형님도 형님들 그 서정민 코치의 분석 방송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믿고 따라오시고. 자 오늘 형님들 패키지도 10일 받아보실 분들은 50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패키지 요금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유튜브에서 이용하실 분들은 멤버십 이용하셔가지고 데이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가 좀 무난해요. 네, 오늘 좀 무난하기 때문에 오늘도 형님들 크게 뭐 욕심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도 좀 적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쉬워요. 어제가 솔직히 일본 야구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제가 좀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는데 어저께 또 깔끔하게 적중했고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다. 무리하지 않으면 먹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랑 실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서정민 코치 방송 같이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시면 최대한 열심히 분석해서 저희가 데이터 넣어드릴 거니까 믿고 오실 분들은 믿고 오시면 됩니다. 자 국내 야구부터 형님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형님들한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마 이거 정배만 주네 그런 방송은 아니디. 왜냐면 역배 보이는 것들은 단폴이나 서브 조합에다가 내가 역배를 형님들 드릴 테니까 그 형님들이 보고 역배를 가고 싶으면 거기서 찾아가면 된다. 알겠지? 뭔 말인지 알지 형님들? 이 새끼 정배만 주네 이거 아이디. 우린 역배 많이 주거든. 형님들이 그거 보고 찾아가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거 가겠습니다. 요즘에 잘 맞춘다고 이제 살살 소문이 났나 시청자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죠. 이제 시작이다. 아프리카 TV 분석 방송 다 잡아먹어 줄게. 시청자가 엄청 많이 늘었죠. 자 오늘 경기 형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KBO 경기 롯데자이언츠랑 KT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롯데자이언츠 선발 같은 경우에는 김진욱이고 오늘은 홈에서 KT는 소영준이 선발입니다. 김진욱 같은 경우에 올 시즌 방어율이 8.23이고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올 시즌에 김진욱이 시즌 초반에 좋아진 모습을 보인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김진욱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경기들은 뭐 그렇게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사직에서의 경기에서 김진욱이가 조금 효율이 괜찮고 이 원정 김진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데이터가 쓰레기예요. 정말로. 올 시즌 원정에서 6경기 나와서 1승 3패에 15.2이닝 동안 27점 24피안타 방어율이 10.91입니다. 최근에 6월 6일날 등판하고 뭐 선발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가 오늘 선발 땡빵 용원처럼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롯데가 경기를
내줄 뻔하다가 경기를 가지고 왔는데 김진욱이 오늘 땜빵으로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형님들 김진욱은 안정적인 투수는 아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기록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김진욱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오늘. 그리고 KT가 요즘에 방망이를 잘 치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KT 상대로 김진욱은 형님들 조금 버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진욱이 KT 상대로 잘 던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없다. 그게 중요해 보이고, 소영준은 올 시즌에 좀 위태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최근에 6이닝 3실점, 6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최근 4경기에서 선발로서의 자기 역할 잘 해주고 있고요. 홈이랑 원정 기록을 보면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기록이 좋긴 하지만 오늘 상대가 김진욱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KT 위즈가 어저께 충격패 이후에 소영준이 다시 분위기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여지긴 합니다. 김진욱이랑 소영준이 서로가 서로한테 올 시즌은 던진 적이 없습니다. 예, 올 시즌 첫 상대인데 첫 상대라고 하면 그래도 홈에서 던지는 소영준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원정 김진욱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방망이, 네. 롯데자이언츠랑 KT랑 지금 최근에 방망이 행보는 양팀 다 KBO에서는 아주 좋은 방망이를 치고 있는 팀입니다. KT는 최근 5경기에서 3할 2푼 8리,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 2할 6푼 6리, 어저께 9안타 10안타. 방망이는 형님들 잘 치고 있는 팀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형님들 언더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예, 언더보기는 어렵다. 예, 보려고 하면 오버를 봐야 되는데, 자, 근데 형님들 이게 오버도 조금 오늘 주력으로 가져가기 좀 쉽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소영준이가 완벽투를 해버린다고 하면 이게 또 형님들 경기에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형님들 언어버 쪽보다는 승패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형님들 롯데자이언츠 역배를 갈 만한 그런 명분은 없는 경기니까 KT 승이나 뭐 KT 마엔 정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KT가 형님들 요즘에 요번에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 우리가 갔을 때 올 시즌에 KT가 좀 사고를 많이 치기는 하거든요. 올 시즌 진짜 보이는 경기들 많이 사고 친 팀이 이 KT이기 때문에 KT 갈지 말지 형님도 고민 좀 잘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버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으니 언어버 조심히 가시고요. 예, KT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경기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 그리고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 매치업이 약간 지옥의 맞대결이기는 해요. 이 경기가. 예, 오늘 NC 같은 경우에는 김노건이가 선발, 그리고 키움은 김연주가 선발인데, 김노건이 올 시즌 6경기 나와서 1패, 방어율이 5.96에 홈 경기에서는 3점대, 원정에서는 9점대. 뭐 김노건이나 김연주나 둘 다 형님들 경험이 많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원정은 형님들 누구든 약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김연주도 홈 원정이 방어율이 다 높거든. 김노건이는 원정에서의 방어율이 9점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김노건이가 키움 상대로 4이닝 1실점이 있기는 한데, 김노건이가 키움 상대로 4이닝 1실점 했던 이 기간은 키움이 방망이를 정말 못 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키움은 그래도 방망이가 나름대로는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키움이랑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형님들 좀 불안하고, 김노건이가 상대 전적이 한 경기 좋긴 하지만 지금 키움은 그때 키움 방망이랑은 좀 다르다. 요거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김연주 올 시즌 방어율이 6.03에 홈에서 방어율은 6.35, 원정에서 방어율은 5.71. 기록만 봐도 형님들 웅장하죠. 예, 근데 오늘 요 경기가 9.5점. 형님들 요거는 언더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뭐 김노건이 같은 경우에도 5이닝 동안 6실점에 4.1이닝 2실점, 5.1이닝 3실점, 3점 이상은 꾸준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연주 같은 경우에는 0.1이닝에 2실점, 5이닝에 4실점, 4.1이닝 4실점. 최근에 얘네들이 주고 있는 점수만 더해도 기본 8점이에요. 그러니까 불펜에서 한 3, 4점 나버리면 이거 바로 오버 나는 게임이라서 선발 기록만 봤을 때는 이 경기 언더 가는 거 미친 짓입니다. 키움이 그래도 형님들 최근 5경기에선 방망이를 못 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시즌 초반에 못 칠 때에 비해서는 좀 낫고, 그 다음에 김노건이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키움도 조금 점수를 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NC가 최근 5경기에서 2할 9푼 치면서 NC 방망이가 좀 야무딱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키움이 이 타율이 좀 떨어져 있는 거는 어저께 또 라일리 톰슨을 만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김노건이 상대로는 키움이 방망이를 좀 때릴 가능성이 있어서 요 경기는 언더 보기는 어렵고 오버 쪽 봐야 되고요. 예, 승패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NC 승이나 뭐 키움 역배나 어느 곳을 접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예, 뭐 취향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형님들 지금 뭐 키움 2.5 프랜이 배당이 1.40이거든. 근데 이제 2.5 1.40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 경기는 형님들 키움 역배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키움 2.5 혹은 NC 승, 그 다음에 9.5 언더, 9.5 언더가 아니고 9.5 오버죠. 오버. 키움 풀 NC 승 9.55 이 정도에서 형님들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거기서 형님들 생각해 보시고 좋은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하나. 이거 하나 로고 바꿔야 되는데. 자, 형님들 우리 10일 동안 받아보시는 패키지 500개고요. 예. 그 다음에 하루는 100개니까 형님들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 예. 저희 이제 시작이니까 형님들 따라오시면 형님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어제도 뭐 여기 전날 데이터 적중 형님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어저께 데이터 구매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좋은 데이터 드릴 거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하나 오늘 선발 엄상백이 오늘 홈이고, 그 다음에 두산은 오늘 잭로그입니다. 엄상백이 형님들 올 시즌의 방어율이 5.82에 그 다음에 홈 방어율이 7.31, 원정에서는 4.94. 이 FA 값을 진짜 못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얘가 기아 상대로 6이닝 2실점, NC 상대로 5이닝 2실점 하면서 최근 두 경기에서 엄상백이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기록만 봤을 때는 엄상백 가지 못하는데 최근 페이스가 형님들 나쁘지 않고, 그 다음 직전 경기에서 6이닝 동안 9탈3진 잡으면서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준 게 엄상백입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오늘 또 홈구장에서의 경기라 가지고 뭔가 형님들 또 홈구장 빨도 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는 오늘 잭로그인데 13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2.88. 잭로그 잘 던지죠. 최근에 롯데 상대로 6이닝 무실점에 키움 상대로 7이닝 2실점, 최근 두 경기 잘 던졌고. 예. 자, 형님들 근데 이게 야구라는 게 기록만 따라가진 않잖아요. 나는 잭로그가 잘 던지고 있는 것도 맞는데 엄상백이가 형님들 좀 살아났다는 점, 그리고 오늘 홈에서의 경기, 그 다음에 올 시즌 전반적인 성적, 팀 분위기 이런 걸 형님들 다 따져봤을 때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 2연승,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 페이스 나쁘지 않고, 두산은 잭로그 아니면 진짜 그냥 계속 져요. 최근에 4연패에 팀 타율 2할 1푼 1리, 하나는 3할 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형님들 엄상백이가 잭로그한테 밀리는 느낌 하나 빼고는 모든 점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게임입니다. 오늘 잭로그 하나 때문에 형님들 두산이 정배, 하나가 역배인데 엄상백이가 잭로그랑 비슷하게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거 두산 정배, 잭로그만 보고 두산 정배 갔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게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 경기는
저는 형님들 하나 역배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역배 쪽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8.5점이라고 하면 어너버 형님들 좀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엄상배기가 원래 올 시즌 초반 페이스처럼 엄청나게 못 던지고 있다고 하면 오버 주력도 한번 볼만한데 최근에 엄상배기가 많이 살아났고 잭로그는 여전히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게임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승패를 형님들 저는 고른다고 하면 이 경기는 하나 역배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LG 그리고 SSG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어제는 형님들 어제랑 오늘 아침은 진짜 근데 좀 이쁘게 들어오기는 했네. 와, 나 오늘 샌프란시스코 초반에 그 일루수 새끼 그거 평범한 송구 글러브 맞고 튕기 나가가지고 역전 당할 때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는데 와, 그거를 형님들 8-9회에 몇 점 냈노? 7점 냈나? 와, 진짜 극적으로 들어왔다. 극적으로 들어왔어 진짜. 자, SSG 오늘 전영준이 얘는 형님들 올 시즌에 처음 KBO 등판해갖고 4경기에서 방어율이 5.17 홈에서는 2점대인데 아직 원정에 익숙하지 않을 친구죠. 네, 올 시즌에 뭐 4경기밖에 등판 안 했고 올 시즌 이닝이 15.2이닝밖에 안 되고 당연히 원정에 익숙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투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오히려 형님들 이렇게 경험 없는 친구들은 홈구장에서의 투구가 좋죠. 그 다음에 팬들 빨도 좀 받으니까 응원. 자, LG는 오늘 에이스입니다. 요니 7이노스 최근에 형님들 7이닝 무실점 경기 있고 올 시즌 방어율이 2.59. 아, 형님들 오늘 LG 7이노스가 오늘 전영준한테 터지면 진짜 한강 형님들 한강 번호표 뽑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한강 넘칩니다 이거. 이 경기는 형님들 뭐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LG를 보거나 찝찝하면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근데 이 최근에 키움 상대로 7이닝 무실점 7이노스가 잘 던지긴 했지만 그 앞 경기들이 좀 찝찝하기는 해요. 삼성전에 6이닝 4실점에 SSG전에 또 5.2이닝에 4실점 한 경기가 최근 3경기에 들어가 있거든. 또 SSG 경기가. 그래서 뭔가 찝찝함은 가지고 있는 경기다. 근데 투수 전반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전영준이나 SSG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자, SSG랑 1승 1패씩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경기에서 투수의 전력 차이가 많이 나고요. LG가 최근 5경기 방망이를 겁나 못 치긴 했는데 그래도 형님들 요 경기는 7이노스 하나 보고 LG를 갈만한 게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전영준이 SSG 잠실에서 경기는 좀 가기 어렵다. 그래서 요 경기 형님들 LG 쪽 뭐 다들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LG의 형님들 정배 배당이 1.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LG 1마헨 아니면 혹은 LG 전반승 뭐 이런 것들로 해갖고 좀 이 배당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어너버는 형님들 8.5점인데 저는 요 경기도 형님들 7이노스가 만약에 형님들 완벽투를 펼쳤을 때는 8.5점 오버가 안 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 형님들 잠실구장에서 게임이고 7이노스가 완벽투 해버리고 그런 상황 나왔을 때는 어너버 좀 애매해질 수 있어서 저는 요 경기는 형님들 어너버 솔직히 패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LG 좀 보실 분들 보시고 뭐 전반승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니까 뭐 전반승 가실 분들 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기는 삼성이랑 기아. 자, 오늘 삼성 이승현, 그 다음에 기아는 오늘 윤영철인데 윤영철이 최근 경기에서 많이 살아났죠. 6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확실히 실점이 많이 줄어들고 삼진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윤영철.
올 시즌 방어율이 5.40. 홈이랑 원정 보면 홈에서의 피칭이 좋고 원정 기록이 별로 좋지 않합니다. 좋지 못하고 오늘 윤영철 홈이기 때문에 최근 베이스만 봤을 때는 사실은 윤영철이 좀 좋아 보이기는 한데 얘가 형님들 한번 얻어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 그때부터 골치 아프잖아요. 진짜 이 윤영철이는 구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한번 처맞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경기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처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윤영철이가 아무리 페이스가 좋다고 해도 솔직히 얘를 믿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내 돈을 이 윤영철이한테 걸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형님들 뭐 페이스 좋다. 자, 그리고 이승현도 형님들 뭐 윤영철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최근에 5이닝 무실점에 5이닝 2실점. 최근 2경기 잘 던지긴 했지만 얘도 형님들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승패도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나는 형님들 지금 이 분위기, 투수들 분위기가 좋지만 그냥 여차하면 투수 2명이 개 털려가지고 그냥 형님들 해고바 경기 정도만 예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승현이랑 윤영철이가 일시적으로 잘 던지고 있다고 했고 이 둘이 던지는데 언더가는 거 자체도 형님들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윤영철이랑 이승현 둘 다 잘 던지고 있는데 누가 이길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접근하려고 하면 과감하게 그냥 오버 정도만 접근하고 말아야 되는 게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솔직히 오버날 확률이 제법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오늘 9.5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최근에 이승현 2경기 잘 던졌네, 윤영철 2경기 잘 던졌네, 그 다음에 기아랑 삼성 요즘에 방망이 예전 같지 않네, 이거 9.5 언더, 요렇게 보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고 그게 국룰이기도 하고요. 근데 언더 가기에 형님들 겁나 냄새 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그냥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내 돈 100만원 여기에 언더 걸 수 있느냐, 저는 못 겁니다. 저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죽어도 형님들 나는 오버 가서 죽을랍니다. 이거는. 자, 국내 야구 형님들 간단하게 5경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일본 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형님들 데이터 받아보신 분들 데이터가 많이 달라졌죠. 맞죠 형님들? 데이터 형님들 많이 달라졌거든. 그래서 데이터 형님들 받아보시면 예전 데이터랑 진짜 달라요. 예전 데이터랑 많이 다르니까 데이터 형님들 받아보시면 엄청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정리 잘 돼 있으니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진짜 지금부터 형님들 시작이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일본 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야구 첫 번째 경기는 지바 롯데 그리고 히로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바 선발은 오늘 타네이키, 그 다음에 히로시마는 아도아 마코토가 선발입니다. 타네이키가 올 시즌에 형님들 시즌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고 타네이키도 이젠 한물 갔나?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최근에 요미우리 상대로 8이닝 2실점, 요 오릭스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이 타네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이 털리고 있다고 해서 약하게 볼 투수는 아니에요. 얘 끌키면 8이닝 9이닝 그냥 가버리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투수라서 솔직히 타네이키가 많이 맞고 있다고 해도 타네이키는 강한 투수인 건 맞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타네이키 형님들 홈에서는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8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2경기 잘 던진 경기도 홈입니다. 홈. 그래서 타네이키 형님들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지바 롯데가 리그 경기할 때는 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형님들 교류전 들어와갖고 지바 롯데가 졸라 파이팅하고 있어요. 지바 롯데가 진짜 파이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홈에서
그 다음에 교류전 지금 파이팅하고 있는 분위기. 뭐 어저께 경기 내주긴 했지만 연장까지 갔고 타네이키라면 오늘 경기 형님들 뭐 지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경기 충분히 될 것 같고요. 히로시마의 오늘 선발은 아도와 마코토. 올 시즌 복귀 전 6월 5일날 오릭스전에 5이닝 4실점하면서 방어율이 7.20. 진짜 아도와 마코토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이 새끼는 그냥 무색무취해요. 그냥 캐리 할 수 있는 투수냐? 그것도 물음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병신이냐? 봤을 때도 물음표. 그냥 무색무취입니다 이거. 그냥 5이닝 동안 한 2, 3실점 정도 기대치로 보면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작년에 형님들 반짝 잘 던져갖고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역시나 올 시즌 복귀전에서 털렸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수는 솔직히 보면 요 경기는 지바 롯데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바 롯데 조조마린 스타디움에서 경기력이 엄청 좋은 팀이라서 지바 롯데가 형님들 오늘 저는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자, 물론 지바를 가기 좀 힘든 건 올 시즌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땐 지바가 형님들 지금 뭐 퍼시픽 리그에서 6위하고 있는 팀이고 뭐 교류전에서 하고자 했지만 최근에 뭐 또 1승 4패고 물론 이 불안감이 되게 많은 팀인 거는 팩트인데 오늘 투수만 봤을 때는 형님들 아도와 마코토보다는 타네이키가 훨씬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이 지바 롯데를 메인으로 갈지 말지 형님들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이거 지바 롯데 승 정도 보고요. 그리고 5.5점이라고 하면 타네이키랑 아도와 마코토. 타네이키가 잘 던진다고 해도 아도와 마코토가 털릴 가능성도 있고 타네이키가 점수를 한 2, 3점, 1, 2점 줘본다고 하면 요거는 5.5점 가볍게 오버가 날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경기는 형님들 오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 보도록 할게요. 요미우리랑 소프트뱅크. 자, 형님들 그 10일 패키지 500개입니다. 500개. 500개 후원하시면 형님들 10일 솔직히 형님들 개꿀이잖아요. 10일 패키지 형님들 500개 저거 너무 괜찮아서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10일 패키지 형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10일 500개면 형님들 진짜 괜찮다 얘가. 하루에 50개인데. 자, 오늘 소프트뱅크는 선발이 오조키 토모이사, 그 다음에 요미우리는 야마자키 이오리입니다. 자, 오제키 올 시즌의 방어율이 2.30인데 오제키 올 시즌 홈에서 피칭 좋습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올 시즌 홈에서는 1.80이고 최근에 7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 6이닝 2실점. 최근에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고 오제키 성적만 봤을 때는 오늘 뭐 또 호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네. 자, 요미우리 선발 야마자키 이오리. 야마자키가 형님들 많이 좀 잘 나가다가 많이 지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바 롯데전에 9이닝 2실점, 히로시마전에 6이닝 2실점, 한신전에 6이닝 2실점 하면서 요미우리도 원래 야마자키 이오리도 원래 자기 모습을 좀 찾고 있기는 합니다. 올 시즌 방어율이 1.20이고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야마자키 요리는 오히려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에 요미우리가 11일 끼웠다고? 자, 다시 보내줄게요. 제가 보내줄게. 잘 보고 보내줘야 된다. 오케이. 아니다, 영빈아, 내가 다시 보내줬다. 내가 다시 보내줬다. 내가 바로 보내줬다. 자, 형님들 토고가 개 병신짓하고 있을 때 야마자키 이오리 아니었으면 요미우리 솔직히 답도 없었습니다. 근데 야마자키 이오리도 최근에 너무 잘 던지고 있다. 자, 투수만 형님들 봤을 때는 오늘 오제키, 야마자키 이오리 엄대엄입니다. 비슷비슷하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오제키가 최근에 잘 던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오제키랑 야마자키 이오리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투수냐? 누가 더 세냐?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형님도 솔직히 야마자키 이오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요미우리의 불펜도 조금 기대치가 있고, 야마자키 이오리가 이닝을 많이 먹는 투수기 때문에 이닝을 잘 먹어주고 불펜한테 넘겨준다고 하면 아니 충분히 해볼만 하죠 솔직히.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게 소프트뱅크 정배보다는 요미우리 역배 쪽이 조금 더 땡기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어저께도 형님도 요미우리가 일시적으로 잘 치긴 했지만 최근 소프트뱅크 상대로 두 경기에서 11안타 11안타 팀 타율이 3할 1푼 4리 3할 1푼 4리 소백 만났던 최근 두 경기에선 요미우리가 빠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미가 지금 소백 상대로 방망이 잘 치고 있고 야마자키 이오리 솔직히 이런 값에서는 오제키 토모이사한테 절대 밀리지 않고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요 경기는 형님들 제가 볼 때는 역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형님들 오늘 요 경기는 요미우리 역배 쪽이 형님들 좋아 보이고 5.5점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양쪽 팀의 방망이를 생각했을 때는 오버가 맞는데 투수만 생각했을 때는 언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방망이만 보고 갔다가 언더 날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투수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언어버는 솔직히 홀짝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니뽀넴 야쿠르트 니뽀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오넴 선발 오늘 기타야마 겐지, 그리고 야쿠르트 선발은 페드로 아빌라인데 기타야마가 형님들 지리죠. 기타야마 겐지 형님들 진짜 지려요. 예. 올 시즌에 8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1.35. 최근에 지바 롯데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소프트뱅크 상대로 9이닝 1실점. 기타야마 겐지 형님들 뭐 신체 조건은 뛰어나지 않지만 140 후반에서 150 초반 던지면서 경기 운영도 좋고 변화구도 좋고 제구도 뒤집니다. 올 시즌에 이 5월 14일 날 오릭스전에 5이닝 3실점 심판 억가 안 당했으면 방어율 진짜 거짓말 안 하고 0점대도 기록해볼 만한 진짜 형님들 그 운영형 그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형님들 그 옛날에 그 우리 삼성 전성기 윤성한 모습이라 생각하면 딱 돼요. 윤성한도 전성기에 볼 졸라 빨랐잖아요. 뭐 140 후반 때리잖아. 딱 윤성한 같은 느낌이야. 제구 좋고 변화구 좋고 볼까지 지금 빨라. 그런 느낌의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뭐 기타야마 겐지 뭐 말할 거 없고요. 뭐 1.35 던지고 있는 투수인데 뭔 판단이 필요합니까? 최근 두 경기 잘 던졌고 홈에서는 1.64 이거 오릭스랑 할 때 억가 당해가지고 1.64고 원정에서는 0.89 던지고 있습니다. 야쿠르트는 기타야마 겐지 2023, 2024, 2025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오늘 야쿠르트 형님도 개족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페드로 아빌라 올 시즌 3경기 나와서 16이닝 동안 6실점 방어율이 3.38. 네, 그래도 뭐 자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야쿠르트. 예, 올 시즌 뭐 요미우리 전에 3이닝 5실점 경기를 제외하고는 6이닝 1실점 세이브 상대로 7이닝 2실점. 그래도 우리 외노자 치고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피칭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아빌라가 피칭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붙는 투수가 또 기타야마 겐지인 점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정,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니오넴이 홈에서 방망이 맞기 시작하면 이제 니오넴 못 이겨요. 또 니오넴 구장이 이 타자 친화형 구장이라 가지고 니오넴이 형님들 존나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 홈에서는 진짜 개극강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쿠르트 상대로 2연승에 오늘 투수가 기타야마 겐지가 나온다. 이거는 형님들 무조건 수입 도전해야죠. 네. 솔직히 야쿠르트를 형님들 볼만한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5경기에서 니오넴 타율은 2할 8푼 1리에
홈 안타를 형님들 5경기에서 지금 안타 50개 쳤거든. 니오넴 많이 쳤죠. 예, 그래도 경기당 10개씩 친 거니까. 근데 야쿠르트가 최근 5경기 타율이 1할 9푼 3리에 5경기에서 안타 29개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오넴이 거의 지금 야쿠르트보다 조금 더 치면 2배 치는 거예요. 경기 대비. 그 야쿠르트가 이 아빌라가 잘 던진다고 해도 이 방망이가 진짜 답이 없는 점. 아, 이게 솔직히 야쿠르트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딩은 무슨 사이즈로 적어야 돼? 유정인 사이즈를? 초딩 네, 유정이는 특히 작으니까 뭐 M 뭐 이런 거지. M, S 이런 걸로 있겠지. 초딩들은 SM 이것도 M을 SM인 거잖아. 맞다. 성인 기준. 근데 성인 기준 SM이 똑같다. 그러면 안 맞을 텐데 SM이면 XXS나 성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잖아. 아니지. 근데 그 너희 수영초등학교 트레이닝복 맞춘 사이즈가 있을까 아이가? 아, 위에요? 그거 내 지금 방송 중 그거 해서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 나중에 다시 통화. 자, 그래서 형님들 요 경기는 니오넴을 봐야 되는 게 맞다. 니오넴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형님들 쫄이면 가지 마시고요. 예. 니오넴을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방망이도 니오넴, 투수도 니오넴, 그 다음에 홈 경기, 기타 야마겐지, 하여튼 뭐 모든 점이 솔직히 니오넴이 좋아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5.5점. 5.5점. 솔직히 형님들 언더는 못 가죠. 예, 언더는 못 갑니다. 이 에스콘필드가 타자 친화형 구장이고 니오넴 방망이가 지금 불이 좀 붙어 있어서 홈에서 니오넴 방망이 붙어 있을 때 이거 언더 보기는 어렵습니다. 5.5점. 요거 만약에 접근하려면 오버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또 모르겠네요. 아빌라가 한 3, 4점 주고 기타야마 겐지가 뭐 8이닝 무실점 때리고 이러면 또 이거 언더 날 수도 있어서 언어번호 형님들 조심히 판단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요코하마 오릭스. 자, 형님들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네, 어저께 강승부 조합 저기 보시다시피 요코하마 승에 NC 1마행, 그 다음에 서브 조합 세이브 역배 히로시마 승 어저께 9일야 형님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샌프란시스코 1마엔 승 뉴욕 매치 언더에 뉴욕 양키스 1마엔에 필라델피아 오버 휴스턴 1마엔 승까지 오늘 아침 메이저도 완전 야무졌습니다. 형님들이 그 진짜 뭐라노 완전히 무리만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적혀있는 대로만 가셔도 내가 볼 때는 본전치기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30일 패키지 오늘 하나 할게요 형님들. 왜냐면 하나 더 하자. 어차피 우리는 또 이제 단골 손님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하나 걸게요. 10일 500개에 1300개 30일짜리 오늘 하나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코하마는 오늘 바우어 그리고 오릭스는 안데르손 에스피노자. 바우어 최근에 니오넴 상대로 9이닝 2실점, 야쿠르트 상대로 8이닝 2실점, 한신 상대로 8이닝 무실점. 바우어 최근 3경기 진짜 사이영상 받은 투수 느낌으로 던지고 있고 올 시즌 방어율이 3.04. 잘 던질 때는 완전히 캐리하고 무너질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좀 약간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최근 경기만 봤을 때는 진짜 잘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우어도 바우어지만 이 오릭스의 안데르손 에스피노자 얘가 형님들 한때는 흑마모토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잘 던졌는데 가면 갈수록 피칭 내용이 좀 미비하긴 합니다. 얘가 작년에 비했을 때는 올 시즌이 형님들 더 안 좋아요.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히로시마 상대로 5.2이닝 3실점 별로 좋지 못했고 원래 얘가 형님들 뭐 7이닝 기준으로 0.1점 요 정도 생각해야 되는 친구인데 최근에는 실점이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피안타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있습니다. 48이닝 던져서 48 피안타 맞았으니까 에스피노자 형님들 피안타도 많이 올라와 있다. 최근 투수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안데르손 에스피노자보다는 그리고 트레버 바우어가 조금 더 괜찮고 그리고 이 지금 에스피노자가 원래는 이 오릭스 홈에서 잘 던지는
그런 유형의 투수였는데 올 시즌은 홈에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바우어가 원정에서 형님들 좀 약해요. 근데 오늘 원정이거든. 그래서 형님들 이 경기가 좀 물음표야. 바우어가 또 원정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사실 이 경기가 좀 그것 때문에 좀 물음표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바우어가 좋고 근데 바우어가 또 원정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좀 약간 어렵다 이 경기. 자, 오릭스 지금 방망이 형님들 엄청나게 안 맞죠. 예, 최근 5경기 1할 8푼 9리. 그리고 요코하마는 2할 2푼 9리. 이 경기 형님들 승패 쪽으로 만약에 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오릭스 방망이도 너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장타마저도 지금 요코하마 상대로는 많이 딸리고 있어서 참 오릭스 보는 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고 요코하마 쪽이 형님들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요코하마 쪽이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우어랑 이 에스피노자가 털릴 때는 또 점수를 많이 주는 유형이라서 참 어너버 접근하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외인 대결이고 지금 양쪽 방망이를 봤을 때는 언더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또 털릴 때는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유형들이라서 솔직히 어너버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도 형님도 요코하마 승 오버 정도 보는데 솔직히 모르겠네요. 이거를 주력으로 쓸지 말지는 형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또 생각은 다 틀리니까요. 사람마다. 자, 주니치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쿠텐 선발은 키시 타카유키 그리고 주니치 선발은 미우라 미츠키입니다. 자, 키시 최근에 5이닝 1실점 6이닝 4실점 얘가 형님들 1984년생 근데 키시가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 형님들 실점률이랑 피안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2.83 143이닝 동안 144피안타 이닝당 하나씩 맞으면서도 노련하게 잘 버텨가지고 방어율 세이브가 잘 됐던 친구인데 올 시즌은 38이닝 동안 50피안타를 맞고 있으니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키시 타카유키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자, 그리고 미우라 올 시즌 2승 1패 방어율이 4.01 얘가 형님들 잘 나가고 있다가 최근 직전 경기에 소프트뱅크 상대로 4.1이닝 5실점 하면서 방어율이 조금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키시가 좀 빠르게 형님들 지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이거 형님들 솔직히 라쿠텐 홈이라고 해도 키시 믿고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이 또 홈에서 엄청나게 잘 던지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 시즌 홈 기록이 4.67 너무 안 좋고 오히려 주니치 팀 분위기 좋고 미우라 직전 경기에서 소뱅한테 털리지 않았으면 방어율 세이브도 잘 됐을 거고 방망이도 지금 주니치가 더 잘 치고 있고 이 경기는 형님들 오히려 조금 심플하게 그냥 주니치 역배 그리고 형님들 5.5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는 진짜 오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냥 내가 볼 때 키시가 털리기만 해도 내가 볼 때는 5점은 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언더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게임이니까 주니치 역배 주니치 지금 교류전에서의 분위기 엄청나게 좋은 팀이니까 주니치 역배나 그 다음에 5.5점 키시가 형님들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그냥 키시 털리고 미우라가 점수 1, 2점만 주면 충분히 5점 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여주니까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 야구 형님들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세이브 한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이브 홈에서의 경기고, 세이브는 오늘 스가이 신야 올 시즌 방어율이 2.75, 홈 원정 가리지 않고 2점대 중반 던지고 있는 친구고, 요 친구가 형님들 시즌 초반에 드디어 형님들 세이브에서 신성 자완이 자리를 잡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형님들 이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조금 털리고 있어요. 최근에 야쿠 상대로 5이닝 4실점, 라쿠텐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소프트뱅크 상대로 5.1이닝 2실점. 얘가 2003년생인데 나이 대비 나름대로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임팩트에 비해서는 가면 갈수록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난 5이닝 많게는 6이닝 정도 던지면서 한 2점 정도 보면 되는 그런 페이스의 투수고, 그 다음에 이 스가이 신야가 만나는 투수가 올 시즌에 형님들 존 듀플랜티어, 얘가 지금 형님들 9이닝 대비 탈삼진율이 거의 지금 지존이죠. 8경기 나와서 2승 2패인데 얘가 46.2이닝 동안 탈삼진을 62개를 잡았습니다. 최근에 니오넴전에 6.2이닝 2안타 12탈삼진 잡았어요. 6.2이닝에. 그 탈삼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친구가 이 존 듀플랜티어이기 때문에 스가이 신야로는 뭔가 듀플랜티어 상대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듀플랜티어가 하여튼 삼진율이 어마어마하다. 자, 세이브가 한신 상대로 형님들 2승을 거두기는 했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신이 존 듀플랜티어를 내고 수입을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흐름상. 예. 그래서 뭐 솔직히 한신 상대로 2승 냠냠 했으면 세이브도 어느 정도의 목적 달성은 저는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가이 신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험치를 먹어야 되는 투수고, 존 듀플랜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진을 막아줘야 되는 웨인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형님들 오늘 한신이 세이브 상대로 수입은 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신 승부고요. 예. 그 다음에 5.5점 5.5점이라고 하면 형님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언더도 가능성 있고 오버도 가능성 있고, 솔직히 언어버 주력으로 건들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신 쪽만 보는 게 좀 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9일야 11경기 살펴봤고, 오늘 제가 볼 때 형님들 데이터는 진짜 좀 안정적입니다. 예, 제가 뽑아놓은 경기들만 봤을 때도 오늘 표가 형님들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냥 표 사가지고 이 데이터 보셔도 무난하게 그냥 좀 먹을 가능성이 있는, 크게 이변 없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요, 확실히. 근데 어저께 형님들 우리 좀 어렵다고 생각한 날 잘 먹고 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따라오실 분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형님들 멤버십 이용하시면 유튜브 통해서도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유튜브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좀 이용 많이 해주시고요.